자,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? 오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. 네. 제 자랑을 좀 할까 해서. 변호사님의 자랑? 우리 사무실 자랑이죠. 아, 사무실. 예. 제가 그 재소전 화해 사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아, 많죠. 네.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딱 통계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, 뭐 국내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까지는 없어도 네. 아마 뭐 탑 10 안에는 아마 제가 많이 처리할 겁니다. 네. 맞아요. 네, 그만큼 직원들 서류 많더라고요, 이게. 네. 그만큼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처리 경험이 그 많은 사무실에 속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재손화해 서비스를 할 때 우리 사무실의 그 장점 이런 부분을 한번 그러면 말씀 좀 드릴까요? 재소전 화해의 그 사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이게 재손화해가 제가 많은 이유가 일단은 제가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. 금액을, 서비스 금액을 제 의뢰인한테 받는 보수를 많이 낮춘 거죠. 근데 이제 그게 벌써 한 10년 이상 됐어요. 그렇게 한 지가. 아, 그 가격을 받은 지가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이 그러면 얼마인데 낮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호사 보수는 사실 뭐 정해진 정찰 가격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제 협상해서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게 재손화에는 약간의 어떤 기계적인 절차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기계적인 절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수준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체로 한 그 100만 원. 그렇죠. 한 100만 원 정도로 받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재손화에는 신청하는 쪽하고 상대방 피신청인 쪽하고 이제 두 군데로 구성이 되는데 임대인, 임차인. 그렇죠. 예를 들면 임대인, 임차인 이렇게 되는데 임대인한테 100만 원, 임차인한테 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합해서 한 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돈을 옛날에 좀 받아왔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게 간단한 업무에 비해서 그 금액이 너무 높았어요. 그러니까 좀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. 특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저기 건물 주고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건데. 그러니까 임대인 주려고 하는 건데. 예, 맞습니다. 하기 좀 싫은데 돈까지 이거 많이 내라 그런다.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임대인도 이제 임차인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돈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재손화해를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. 재손화해를 이제 우리가 벌써 임대차 하면서 야 법으로 뭐 해둡시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기분도 조금 상하고. 그렇죠. 내가 뭐 벌써부터 이렇게 안 나갈 그리고 내가 좀만 밀리면 바로 쫓아내려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심 때문에 관계도 벌써 좀 이렇게 약간 긴장 상태라 그러나요? 그런 것도 있고 게다가 또 변호사 보수도 비싸고 이러니까 재손화해를 이제 조금 잘 못하는 그런 약간 요인이 됐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실무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면 야, 재손화해라는 게 꼭 임대인, 예를 들면 임대차에서 재손화해를 생각한다면 임대인 쪽은 꼭 재손화해가 필요하다. 이게 워낙 이게 뭐 명도가 어렵고 말을 안 듣고 약속 어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게 일부러 안 나가는 것도 망해서 못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. 돈이 없어서. 그리고 재손화를 딱 해두면 이게 이제 판결하고 비슷한 효력이라서 임차인이 이제 이게 약속을 좀 잘 지켜야겠다.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내가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쫓겨날 수가 있다.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더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하는 맞습니다.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적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인데 이게 돈 때문에 꺼리면 안 되겠지 않느냐,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좀 금액을 좀 많이 확 낮춰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입소문을 타고 이제 의뢰인들이 많아진 거죠. 그렇죠. 저기는 뭐 처리하는 수준도 정확하게 하지만 일단 보수가 싸기 때문에 많이 맡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지금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게 또 많이 해봄으로써 더 발전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렇게 꼼꼼하게 딱딱딱딱. 뭐 처리 노하우도 이제 발전하지만 이 재손화해는 기본적으로 좀 기계적인 절차라 그렇게 뭐 업무 노하우다라고 할 정도의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
이게 이제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 고객이 많아져야 되는 장점이 이게 사실은 금액을 조금 받고 한 건 재판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변호사로서는 소위 말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나요? 너무 낮은 금액이니까. 이제 다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변호사가 이제 뭐 재소나에 맡을 때 보수를 얼마로 기본 보수를 얼마로 하느냐 이 보면은 최대한 한 지금도 한 50만 원, 100만 원 가까이 받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낮은 금액이고 그렇죠. 그 정도면 사실 한 건으로 치면은 그렇게 남는 게 없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재판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박리담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고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수를 좀 적게 내지만 거기서 만약에 한 건당 한 10만 원이 남는다라고 치면은 한 10건이면은 100만 원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박리담 효과가 있어서 그 저는 이제 좀 하게 됐죠. 아, 그렇게 확 낮춰서. 네, 낮춰서 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약간 너무 가격 파괴라서 시장 교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뭐 변호사 업계가 이렇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네 얼마 받는데 뭐 왜 그렇게 낮추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항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그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진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고요.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가 재손화해라는 게 주로 사용되는 분야가 임대차 분야잖아요. 그렇죠. 거의 저는 제 느낌상 한 90% 이상 이 부분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재손화의 한 90%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그렇게 가격을 많이 낮춘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한번 그 고객 관계를 어차피 이게 그 부동산 문제니까 네, 그렇죠. 재손화를 통해서 고객 관계를 좀 넓혀보자. 넓힐 수 있다. 저변을 넓힐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. 부동산 전문 사무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딱 그 어떤 자리매김을 좀 했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할 거다. 그런데 이제 고객은 부동산 관련된 고객이 그렇죠. 예를 들면 이제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재소전화를 함으로써 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잖아요.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그동안에 100만 원 정도를 주고 다른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여기는 30만 원이네. 한번 맡겨볼까? 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보니까 상관없잖아. 비슷비슷하네. 오히려 더 낫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일도 저한테 다른 또 분쟁이 있으면 그렇죠. 부동산 문제니까 그렇습니다. 또 의뢰를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부동산 전문하는 변호사라서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. 이러면서 이제 다른 일을 맡게 되는 기획 상품이네요. 미끼 상품. 예, 일종의 이제 저로서는 마진이 안 남는 거지만 박리담회로. 예, 이제 고객 관계도 확충하고 알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뭐 노하우들 또 비용 측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 사무실이 재손화에는 많이 그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조금 요 영상 계기로 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사무실에 좀 의뢰해 주시면 네. 저희들이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밑에 내용 칸에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요. 네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참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네. 그 아까 보수가 좀 싸다고 그랬는데 그 절대적인 금액도 좀 싸지만 30만 원 금액 불구하고 네. 근데 절대적인 금액도 싸지만 이게 그 우리가 변호사의 보수를 대부분은 좀 임대차 규모가 큰데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받는 데하고 월 차임을 월 1000만 원 받는 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상의 이제 재소전화의 보수가 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소송물 가액이라고 그러거든요. 속가. 속가가 좀 크면 클수록 조금 많이 받아요.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상식일 수도 있는데요. 저는 그 금액에 불구하고 속가에 불구하고 전부 30만 원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월 임대차가 3천만 원짜리 건물도 예. 30만 원. 예.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큰 건물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조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그 점포나 이런 데는 저 변호사 가더라도 뭐 30만 원, 50만 원인데
근데 큰 임대차에서는 다른 데서는 한 100만 원, 300만 원 받는 걸 저는 30만 원을 딱 그 정가로 받기 때문에 차이가 훨씬 커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저한테 재손을 맡기시면 훨씬 더 이제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부분을 있겠네요. 챙겨가는 거죠. 네. 좋습니다. 하여튼 재소전화에 관심 있다, 뭐 해야 된다면 네. 언제든지 로티스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네.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. 네. 돈 때문에 이게 재손하기가 꺼려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재손하기를 못 하겠어요. 이런 부분은 저는 좋지는 않다 생각하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이걸 재손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.